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첫 시간에 우주, 태양,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구성 물질들인 원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들, 화학 반응들, 그로 인한 변화들, 생태계, 환경, 에너지의 전환들,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안에서 했던 이야기,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에너지, 태양 에너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이런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에너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원자들이 핵융합됨으로써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태양은 안에가 약 1500만 켈빈, 굉장히 높은 초고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자가 제대로 있지 못하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달리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가벼운 원자핵들이 뭉쳐서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하는 현상으로서 자세한 과정은 그림을 그려놨지만 결국엔 두 개의 수소 원자핵과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 수소 원자핵 융합 반응이 되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때 두 개의 수소 원자핵 질량과 두 개의 중성자 원자핵 질량을 합한 것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원자핵 각각만 봤을 때는 가벼운 수소 원자핵이 무거운 헬륨 원자핵이 된 게 맞지만 전체 그 재료들을 보면, 구성 재료들을 보면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커요. 질량이 줄었습니다. 질량을 잃게 반응하면서 질량이 잃어요. 그 질량 차이, 우리가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요. 그 질량은 어디로 가느냐? 결손된 질량 어디로 가느냐?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고요. 그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고, 그게 또한 지구 각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근원이 되겠죠. 그 에너지 양, 우리가 조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친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E는 mc 제곱. 여기서 m은 정확히 말하면 질량은 질량 차이,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그 그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며 곧 지구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모든 에너지 순환, 모든 물질 순환,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들에 아주 근원적인,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거죠. 물론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유용하겠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약 1500만 켈빈 초고온 상태예요. 그래서 핵융합은 이 지구상에서 그 조건을 맞춰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핵융합이나 핵분열 발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입자의 충돌로 불안정하게 된 무거운 원자핵이 질량이 작은 원자핵들로 나눠지면서 나누어지는 현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한 에너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발산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핵분열 발전소에서 많이 쓰는 재료는 질량수 235의 우라늄인데요. 이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 충돌로 인해서 우라늄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다른 생성물들로 분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열에너지가 물을 끓여 증기로 만들고, 증기가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또 튀어나와요. 우라늄과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생성물도 만들어지고 열에너지가 나오지만 중성자가 또 튀어나와요.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에 충돌하게 되면 또 핵분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핵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재료만 충분히 있다면. 이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면 괜찮겠지만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속제로 에너지 방출량을 조절해 줍니다. 온도를 낮춰준다거나 혹은 이 튀어나온 중성자를 흡수하여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일본의 쓰나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핵 발전소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핵분열 발전소에는 사람이 없지만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니까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헬기에 띄워서 찬물을 막 뿌리고 뭐 그랬던 뉴스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분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료비도 꽤 아낄 수 있고요. 다만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은 발전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아까 좀 말을 아꼈는데 폭발 사고가 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그 안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였겠죠. 방사성 폐기물, 그 안에 사용되는 의복들, 실험 장비들,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 일어나는 방사선들이 유출된다면, 그리고 그게 어떤 생물체나 우리 인간들한테 피복된다면 굉장히 큰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겠죠. 또 다른 발전도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도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금속에 빛을 쏘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태양광 발전에서는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반도체. 우리가 자연의 구성 물질 할 때 굉장히 또 초창기에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각각의 물질들은 그렇죠. 허용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들이 띄엄띄엄 분포하는데 얘가 붙어 있거나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눠진다라는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은 어떤 식이냐? 태양광을 쬐므로써 전자가 튀어나와 다른 띠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 띠로 이동한 만큼 그 띠만큼 지전력이 생기고요. 걔가 전류로서 흐르게 되는 거죠.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환경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태양광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무한히 제공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에너지 고갈 문제가 걱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발전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효율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를 차려야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요. 또한 빛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빛이 다른 곳에 반사되거나 그 빛들이 또 다른 공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풍력 발전도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고 전류가 흐르는 전장의 유도 현상을 말했는데요. 풍력 발전은 그 발전기를 돌리는 원인이 곧 바람인 겁니다. 굉장히 설비가 쉬워요. 프로펠러에 발전기를 달아놓은 거니까요.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환경오염도 환경오염 정도도 적습니다. 하지만 바람, 결국 날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요. 바람이 얼마나 불 것인가, 불 건가 말 건가, 자연 건강이 훼손되고요. 결국 바람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소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곤충이나 새 같은 게 충돌되게 되면은 회전이 적어져서 전력 생산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강풍으로 인해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들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처럼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혹은 재생할 수 있는 계속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서 이용하거나 햇빛, 바다, 바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들인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들을 차려야 돼요. 핵분열 발전소를 차려야 되고요. 태양광 패널들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차려야 되고 풍력 발전기를 크게 높게 달아야 돼요. 하지만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없고요.
결국에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 제공되는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죠. 신에너지, 수소연료 전지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이러한 에너지들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수소연료 전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소연료 전지, 수소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전자를 떼어내요. 전자는 이제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하니까 그 안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전해질을 통해 수소 이온들, 전자가 떼어내진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도 도선을 따라 들어오게 됐네요. 반대편에서는 산소가 들어왔어요. 산소, 전자들, 수소 이온 합쳐지면은 물이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원자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눠지고, 그게 그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되고요. 플러스 극에선 들어온 산소가 또 얘네들과 결합하여 물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되는 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그냥 물만 나오니까요. 결국에 나오는 물질은 물밖에 없으니까요.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고요. 그 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태양광, 앞에서 봤던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과 태양열은 다른데요. 태양광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광전 효과를 이용하고요. 태양열은 이 열로 또 물을 끓여 증기로 프로펠러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풍력은 앞에 말했고요. 수력,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이 또 발전기를 돌리고,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는 이제 조력 발전과 화력 발전 얘기하려고 하고요. 지열 에너지는 또 역시 땅 아래에 있는 그 열이 또 돌리고,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등 이런 화학 에너지를 또 전환하는 방법들. 중점적으로는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을 보겠습니다. 조력 발전, 민물대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요. 또 발전기를 돌려요. 그 발전기가 또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크고 작은 많이 발달한 곳에서 발전이 쉽게 일어나고요. 해수면 높이 차가 굉장히 큰, 민물과 썰물의 높이 차가 크게 일어나는 곳에서 적합하죠. 파력 발전, 파도가 이제 바람에서 밀려오면, 그때 밀려 들어오면 수면이 높아지면서 발전기 안에 공기가 압축되고요. 이 파력 발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면이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면서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또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방파제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습니다.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해 항만을 쌓아놓은 둑이에요. 파도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혹은 도시까지 넘쳐오지 않도록 막아놓는 게 방뚜기, 방파제인데, 방파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충분히 또 실용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참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서는 이런 에너지들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아주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많은 시스템들, 그리고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의 변화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있을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이야기들을 또 우리한테 들려줄까요? 참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이게 전체적으로 1년 과정이니까 물론 2달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면서, 또 차근차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앞으로의 내용들 또 차근차근 많이 생각해보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고등학교 통합과학 같이 하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과학 어디부터 볼까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